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간조선 3월호에 실린 이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 지금까지는 어땠으며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이 옥새 파동 뭐 이런 것까지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갈등 때문에 총선에서 완전 망했다.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같이 발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월간조선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윤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를 밀고 있다는 거, 이제 조금은 무리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밀고 있다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이 이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아까처럼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뜻에 맞는 사람과 발맞춰서 총선을 치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여당이긴 한데 야당에 비해서 수가 적으니까 개혁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뜻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런지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당원들은 물론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관계, 그 관계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도 있고 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월간조선에 나온 김영준 교수의 글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분은 당청 관계,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를 이제 네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1번은 관리자형, 2번은 독립형, 3번은 적대형, 4번은 상하 종속형입니다. 뭐 이름만 봐도 대통령실은 1번 아니면 4번을 원할 것으로 보이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당정 일치 관리자형 대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대표는 그냥 이제 정부의 뜻을 이제 관리해서 그냥 이렇게 말 잘 듣는 이런 보통의, 어떻게 보면은 좀 노멀하죠.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 때 박희태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추미애 대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안정적입니다. 약간 말 잘 듣는 대표. 그러니까 이제 괜찮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대통령은 고마워하면서 이 당대표에게 또 나중에 뭐 장관직을 준다던가 뭐 이런 혜택을 또 줍니다. 근데 이게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집권당과 정부가 같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위기를 이제 헤쳐나가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당 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여당이 어떻게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을 뭐 이끌어 나간다 이런 이미지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이 잘 될 리가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정을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형 대표,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분리가 돼야 된다. 대통령은 당에 이제 간섭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예가 뭐냐면은 새천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죠. 야당하고 손잡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차기 대권 후보, 여당의 대권 후보가 유력한 사람이 한 명 있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이제 후반기에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정동영 이제 대선 후보였죠. 이분의 엄청난 공격으로 어쩔 수 없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당정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제 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책임이 없으니까 싸우기만 하고 중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당정 적대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김무성 뭐 이런 케이스죠. 서로 각을 세우고 갈등을 합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각을 세운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원래 김무성 대표가 될 때 친박의 서청원 이제 최고위원이 있었죠. 경쟁을 했는데 못 됐죠. 못 되고 그냥 최고위원만 됐죠.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 당도 이제 대통령과 자꾸 각을 세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서로 독자 행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총선 2016년 총선 그래서 이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옥새 파동 그리고 원래 한 180석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당이 뭐 이제 많이 찌그러졌죠. 이게 바로 보수 몰락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따로 당 따로 이러면 진짜 책임 없는 정치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갖가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가 아까 그 관리자형보다 더 이제 심하게 절대 당정 일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위에 있죠. 그 밑에가 이제 당대표 이제 지시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얘가 어떤 게 있냐면 김영삼 대통령 때 이홍구 당대표를 세웁니다. 별로 이제 뭘 한다고 할 수 없는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비정치인 출신인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 총재를 민주당 총재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당대표가 자기 비서실장 출신인 김중권, 그 동교동계 중진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앉혀요. 한광욱, 한화갑 이런 사람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그 새누리당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정현 대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랑 하도 싸워가지고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정말 말 잘 듣는 이제 대표를 세워야겠다 해서 이제 당원들이 이정현 대표를 뽑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종속적이고 밀월 관계로 가는 거. 이게 뭐 당분간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게 대통령이 위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완전히 그냥 당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때 2016, 17년 그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하는 행동이 그거죠. 딱 1번 아니면 4번. 그 나를 좀 지지해달라. 국정 운영 동력을 좀 달라. 당이 나를 도와서. 이걸 원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김영준 교수가 여기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없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자기 편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선거를 치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선된 현역 의원이 있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분이 뭐 당대표를 하거나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켜서 됐으면은 이분들은 바로 그냥 친윤입니다.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할 때 자기가 뽑아와서 이렇게 공천 준 사람들 거기 이제 완전히 친문 이제 친이대가 됐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이분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작년 보궐선거에서 들어온 사람들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둘째, 지역적인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이제 다 지역 기반이 있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PK라는 지역 기반이 있었습니다. 고향이죠. 근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런 핵심 지역이라는 버팀목, 기초가 돼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제 이렇게 막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팬덤이 좀 없는 편이죠. 요즘 분위기에서. 이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박사모 있었죠. 이런 열성 지지층이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달빛 기사단, 대깨문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개딸들이 있는 이런 맹목적인 강성 지지층, 이 팬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팬들이 많긴 한데 이런 강력한 팬덤이 좀 없습니다. 이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이 규모 자체가 예전 대통령들과 비해서는 좀 이렇게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당을 이렇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국회 과반수인 야당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이제 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니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 당정이 일치 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 대통령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하고 당무 개입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또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는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으로 치르게 된다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죠. 이 윤 대통령의 성공, 이제 그걸 기반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 윤 대통령의 얼굴, 이것이 모두 이제 다 내년 총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돼야 된다.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실, 뭐 그리고 친윤 인사들 전부 다 정당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 이것은 당정 일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당정 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약간 이런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과 당대표의 이 네 가지 관계, 거기 보고 이제 장단점을 따져봤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1번이나 4번을 원하는 건 되게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를 비춰볼 때 1번이나 4번 체제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전당대회 승부가 아니라 그 이후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제 그 당을 사랑하는 뭐 이런 모든 분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 지금 뛰는 후보들, 대통령 주변인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